네, 만화 볼 때마다 항상 뭐 누군가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네요. 자, 오늘 주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먼저 민간 임대주택이 생소한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네. 그 민간 임대주택이라고 할 때 민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래서 네. 이제 공적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공적 지원이 되지 않는 임대주택인데요. 여기서 네. 좀 말씀을 드리면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네.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 여기 좀 세분화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기업형 임대 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한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네. 준공공 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준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하고요. 단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세분화가 좀 돼 있습니다. 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 임대주택 이용 대상에는 좀 제한이 있나요? 예. 그 공공임대와 다르게 근데 주택 규모에 있어서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통장의 유무나 소득 기준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한이 없군요. 민간 임대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이제 바뀐 내용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임대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 동안에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임대료, 기존 임대료의 5%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기존의 5% 이내에서. 예. 이때 주거비, 물가 지수라든지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의 세대수 등을 고려해서 정해야 하고요. 예. 또 임대료 증액 청구가 있을 경우에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1년 이내에 재갱신을 하지 못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법조항이 신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임대료를 과도하게 증액을 하게 된다. 그럼 임대사업자 측에 좀 불리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실 기존에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임대를 하지 않거나 양도를 하거나 그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가 부과돼서 좀 그 임대 수익에 비추어 봤을 땐 좀 처벌 소지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국토교통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양도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임대주택당 3,000만 원의 과태료, 또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 조건 위반 시에는 위반 건수와 횟수에 따라서 500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게끔 좀 부과한다고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많이 강화가 돼서 무턱대고 임대료를 올리던 임대 사업자들의 갑질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또 신설됐다고 하던데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는 임대료 말씀드린 관리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관리비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의견 제시가 좀 어려웠는데요. 이 법에서는 좀 절차적으로 좀 보장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예를 들면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를 했을 때 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입주 현황, 과반수가 입주됐다는 사실이랑 입주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구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요. 여기서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리규약의 제정이라든지 개정, 그다음에 관리비, 그리고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이라든지 부속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그리고 임대료 증액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차인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해야 되고 뭐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런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그럼 임차인 대표 회의 같은 이런 단체를 뭐 만들기는 힘든 건가요? 예, 그 만약 민간 임대주택이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권한이 있는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 소수 임차인만 입주한 상황에서 그러한 이제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될 수가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입주하는 다수 임차인의 그런 의사가 임차인 대표회를 통해 가지고 뭐 동별 대표자 임기 동안에는 대표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입주한 임차인의 수가 계속
그 변동이 될 텐데 그렇죠. 이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 사안 해석할 때는 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의무 거주 기간이 끝나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임차인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아파트 매각을 막거나 이 금액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10년 임대 분양 전환 주택처럼 고분양가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민간주택 특별법으로 좀 규율을 하고 있는데 예.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양 전환을 할 때 네. 일정한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해서 기준점을 세워놨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부분의 논란 때문에 나중에 분양 전환 가격이 부당하게 많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라는 소송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소송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일정한 물론 이제 사유재산권에 대한 제한과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네. 어떤 공공성의 측면에서 약간의 기준점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입니다. 기준이 필요하다. 이 변호사님도 비슷한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사실 저는 예전에 이제 건설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예, 좀 생각을 해본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사업자를 하는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임차인들 네. 그 양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사실 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도 보면 이게 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이 임대주택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간임대 사업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분양하는 거를 좀 안 하고 요 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기대치가 있습니다. 사실 10년 후에는 이제 분양으로 좀 전환이 돼서 예. 분양가를 좀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있고 사실은 이제 목적이 주거 안정이니까 네.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인데 예. 10년이 지나면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보면은 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10인 이내에 이제 위원이 되어 있고요. 또 분쟁 사항으로 2항에 보면은 이런 이제 분양가 전환 네. 할 때 그 가격 책정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면 여기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위원회를 좀 활성화시켜서 양쪽에 좀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어쩌게 좀 피해가 된다면은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예.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전에 그 경험이 있으셔서 건설회사 측 입장도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